미국의 유력 언론이죠. 포린 팔리시가 대한민국 윤석열 탄핵을 트럼프가 안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대한민국 극우 또는 국힘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재명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상황을 의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왜 포린 팔리시가 거론했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시죠. 최재형 목사 모시고 이와 관련된 과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린 팔리시가 진보 매체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언론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재명 거론하고 윤석열에 대해 관심 1도 없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린 폴리시는 이제 외교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진보 보수 이런 걸로 규정하는 것보다 예. 전문 언론인이다, 예. 언론사다 이렇게 보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와 이재명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예. 그냥 아주 리얼하게 평가를 했던 거죠. 네. 자, 저 내용 보시면 이제 해석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번 해 보시죠.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네. 자, 한번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의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단은 트럼프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이고요. 맹공을 퍼부으면서 언론에서 네네. 비판을 하는 것인데 네, 한국에 예.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엉터리 행동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트럼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으로 달려가서 취임식을 참석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그 홀 안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냥 뭐 이제 티켓은 저도 두 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볼까 해서 이제 출국 금지를 이제 푸는 거를 의논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적었는데 뭐 20만 장 이상이나 그건 뿌려진 거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초청장을 가지고 내가 트럼프하고 정상 외교를 취임식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뻥카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떠난 국힘당 의원들 결국은 뭐 호텔에서 보거나 그냥 멀리서 TV로 지켜보는 것으로 그쳤고 겨우 이제 뭐 이제 한국의 이제 상원 의원 앤디 김 예. 만나고 온 게 그것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만난 예.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각자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 각자 도착해 가지고는 또 서로가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또 유리한 대로 이제 해석을 내놓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사실 뭐 취임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슨 외교 전략을 펼쳤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해퍼닝이긴 하지만 뭐 해퍼닝이지만 참 이제 남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정강호 목사가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 로비 회사를 아예 뭐 매월 7,500만 원씩을 주고 한국의 탄핵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돈을 주면 로비를 트럼프에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서 장학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한국의 전화번호 책만한
장학금을 받는 제도 책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장학금 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300불을 내든 500불을 내든 그 로비 회사에 장학금을 받아주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 내면 어떤 걸 받든지 두세 개 장학금은 받게 해줍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렇게 매년 거액을 지불하고 그런 로비 회사에 계약을 한 거는 맞습니다. 계약서 그 사진도 있어요. 네. 사진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계약을 맺으면 좋은데 이 K-팩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 포럼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건전한 단체가 한반도 평화법안 평화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이번 2월 달에 또 재발의에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반대하기 위한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네. 자, 어찌됐든 트럼프는 지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이 구속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저 트럼프가요? 예.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요. 이제 예. 막 취임해 가지고 그날 딱 취임식 마치고 그 거의 100개 그 법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예, 그 중에는 뭐 정말 폭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무실에 화장실이 3개가 있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젠더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그냥 제3의 성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거든요. 바로 저희 아파트, MPM 아파트인데. 미국에 있는 아파트 네, 말씀이죠. 근데 예. 그 아파트도 이제 그 화장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법안도 발의했고 그리고 또 미군 안에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이제 퇴출이 돼야 되는 예. 상황 이런 법안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트럼프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준 게 주한미군과 화상 통화를 했잖아요. 취임하는 날.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잘 있어 뭐 이런 대화도 나눴잖아요. 그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1순위는 아닙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늘 백악관이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일단 중동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한반도 문제는 항상 3, 4위, 때로는 4위, 5위 이 정도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 법안에 사인하고 주한미군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잘했느냐라고 주한미군들한테 문의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북미 간의 수교나 소통, 교류 이런 뭐 핵과 관련된 그런 협상 뭐 많이 이제 사안이 있지만 거기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포린 팔리스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 그 극우 세력들 또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을 거론했어요. 이재명은 오히려 실용주의자로서 트럼프와 협력을 하기에는 좋은 파트너다 이제 이렇게 했던데 네, 예. 굳이 이재명을 이렇게 포린 팔리스가 거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저렇게 구속되고 그렇다면은 물론 부통령이나 그 뒤를 잇는 어떤 대통령 대행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브래드 셔먼 의원도 그렇게 하원 본회의에서 거의 눈물 어린 그런 명연설을 했잖아요. 정말 이런 엄청난 이런 계엄 하에서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킨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연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이 각각 계속 그 윤석열을 비판하고 한국의 이 시민들을 경의를 표하는 발언들을 메시지를 내놓은 것처럼
그들이 더 먼저 알죠. 예, 네. 차기 지도자감이나 현재 한국의 이런 야당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FP에서 예. 강조를 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국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예. 내란을 획책했고 예. 또 윤석열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달리 네, 네. 오히려 미국의 유력한 외교 전문지인 퍼린 팔리시는 오히려 실용주의자인 이재명이 트럼프와 파트너십을 잘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왜 미국에서 유력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뭔가 미래에 대한 혁신 개혁 경쟁보다는 이재명 이 사람 문제 많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 TP 이 언론 보도에 관해서 예.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예, 드리자면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궁합이 잘 맞을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이 보도에서.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최근에 저한테 미국의 CBS라고 하는 언론에서 예.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인터뷰할 수 없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예. 내가 이제 민주당 어느 의원한테 그걸 이제 전달만 해준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점점 이 역설적인 거죠. 윤석열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관심이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처한 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이렇게 딱 틀을 다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이제 뭐 삼김씨 혹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어떤 계포한테 자리를 주면 좋겠다, 뭐 약속을 뭐 네.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회동에서도 뭐 그런 또 문통의 발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 말고 네. 그럼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내놔라. 앞으로도 대선 이제 시작이 본격 가동되면 이제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보다 좀 나은 점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이제 자리를 나눠 먹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대선 주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힘겹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적을 둔 게 언젠가 하면 주말 야간 부대변인이 첫 당직자 경험이었어요. 언제입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말 대변인도 아니고 주말 야간 부대변인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당 대표 거대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입지전적으로 오르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두 번의 연임을 하면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만들었다 네. 이거죠. 예전에 계파 중심으로 나눠먹기식의 민주당은 이제 시절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런 분들은 자꾸 그 과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계파 정치 또 나눠먹기식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조금 전에 경쟁하려면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싸워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할 만한 후보는 보입니까? 제 눈에는 예. 안 보입니다.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예. 매불조에 나와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총평을 했던데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 영향이 있는 인물이 대선 후보들 평가해버리니까 그것이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야 정말로 촌철살인이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평가가 결국 그 정치인의 현재 상황을 규정을 해버리니까 네. 야 유시민 작가가 대단하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통일운동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예 그 이해찬 네. 이해찬 그 전 당 대표가 대표죠. 어느 날 국회 민주당 연찬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앞으로도 계속 정권을 지켜야 한다,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그 발언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듣고 나는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의 기초를 닦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통일의 길목에 들어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야지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면 뭐랍니까? 통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 내가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기대가 너무 큰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라면 통일 지향적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네. 뭐 친북적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국정과 정부 부처가 통일을 위한 비상 내각으로 전환을 하고 환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교부는 외교부가 고유의 존재 가치가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교육부는 교육부 다 뭐 재경부는 재경부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걸로 확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지향적으로 정부 자체가 통째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지와 결단 그것을 또 많은 그런 반대와 여러 가지 의견을 설득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경선은 굉장히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누가 이렇게 너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커서 그런지 뭐 네. 이렇게 다른 경선 후보자들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있고 장점은 있습니다. 뭐 김부겸 그분 나름대로 또 김경수 나름대로 또 뭐 이제 김동연 또 나름대로 훌륭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합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박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모든 이 적폐의 근원은 분단해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 윤석열을 우리가 이제 탄핵으로 이제 정권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또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이재명, 또 다른 박근혜, 또 다른 이명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단 문제를 원초적인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언제든지 이렇게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친일 친미 이 수구 세력들 또 사대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방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중도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통일 지향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큰 선진국으로 만들자 좋습니다. 북미 관계도 개선하고 또 한중 관계도 개선, 한국 러시아 관계, 한일 관계도 다 개선해보자.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인지라 중도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중도 확장에 대한 과제를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어야 합니까? 네,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이제 총선 때 봤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 과정에서 탈락된 분들이 탈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만 공천을 못 받은 사람만 탈당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 그 지지 세력들도 탈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주는 것도 내가 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총선의 얘기지 이번에 돌아올 대선은 또 총선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확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중대한 첫 번째 그 사명과 관문이고 무거운 임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잘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 지금 현재 어떤 관점으로 정치 현안, 미국 내에서 포린 팔리치의 보도 그리고 이재명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분석, 민주당 내에 걸려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 것인지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소의 전략 오늘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전에 목사님이 꼭 한 말씀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세를 적용하는 거나 주한 미군 아니면 각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그런 문제, 점유 비용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서로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과거 5년 전 이야기, 3년 전 이야기, 2년 전 이야기, 작년 이야기, 올해 얘기가 점점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뀌잖아요. 바뀌고 그분이 이제 그만큼 점점 이제 지도자로서 현실 행정과 현실 감각이 점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차원에서 그분이 점점 그분이 내세웠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싶고 갑자기 우클릭을 했다 이런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점점 생각이 진화하고 있어요. 네. 몇 년 전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저도. 네.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중도 확장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 네 분의 이런 또 경선 후보자들이나 그 어떤 인물들이라도 충분히 포용하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포용력을 지금 기르고 있다. 또 그만큼 또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그리고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